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여자 배구 정관장이 드디어 완전체 전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강호 현대건설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챔피언 결정전 진출 가능성을 확실하게 끌어올렸는데요. 3월 25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정관장은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대0으로 꺾고 본배구의 포문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이 수치인데요. V리그 플레이오프 역사상 1차전 승리팀의 챔프전 진출 확률은 무려 100%입니다. 코로나19로 본배구가 취소됐던 두 시즌을 제외한 18번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1차전을 이긴 팀이 모두 챔프전에 올랐다는 기록이죠. 그만큼 이번 승리의 의미는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정관장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여자부 3위 팀의 반란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히 메가 혼자서 만들어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바냐 부키리치와 박은진이 복귀하면서 정관장은 말 그대로 완전체 전력을 갖췄고 그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198cm의 장신 아웃사이드 히터 부키리치는 리시브까지 겸하면서 메가와 함께 좌우 쌍포를 이루며 정관장의 공격을 책임졌습니다. 부키리치는 11득점, 메가는 24득점을 기록하며 총 35득점을 합작했고 현대건설의 모마와 맞선 외국인 맞대결에서 완전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1세트는 24대24까지 접전을 펼친 끝에 표승주의 퀵오픈과 부키리치의 오픈 공격으로 정관장이 먼저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에서는 모마가 홀로 11득점을 퍼부었지만 정지윤과 이다연의 지원 부족이 드러났고 정관장은 메가의 결정적인 오픈 공격 성공으로 25대23으로 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3세트는 더욱 일방적이었습니다. 메가와 부키리치의 콤비 공격이 날카롭게 이어졌고 표승주의 베테랑 감각이 더해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죠. 결국 정관장은 25대19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번 경기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부키리치의 복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키리치는 지난 2월 22일 경기에서 발목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고 이로 인해 6라운드 6경기를 모두 결장했는데요. 플레이오프 하루 전인 24일에야 처음으로 볼 훈련에 참여했을 정도로 회복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고이진 감독은 부키리치를 선발 출전시켰고 그 판단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부키리치는 공격 성공률은 35.48%로 조금 아쉬웠지만 리시브 효율 31.82%, 디그 7개라는 수치가 보여주듯 수비와 안정감 면에서 현대건설에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존재만으로 현대건설 외국인 선수 모마가 부담을 느껴 총 5개의 범실을 기록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또 다른 승리 포인트는 미들블로커 박은진의 복귀입니다. 2월 말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하며 정규리그 막판 5경기에 결장했던 박은진은 이번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공격 시도는 단 3회였지만 블로킹 2개를 성공시켰는데요. 특히 3세트 중반 모마의 공격을 차단하는 결정적인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정관장은 이날 블로킹 싸움에서 현대건설을 9대5로 앞서며 박은진의 복귀 효과를 실감케 했습니다. 공격보다도 수비와 에너지로 팀에 기여하는 박은진의 존재는 단순히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이진 감독은 시즌 막판부터 부키리치와 박은진의 회복 속도를 정확히 체크하며 플레이오프에 맞춘 체력 조절을 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 준비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죠. 고이진 감독은 경기 후 3대0 완승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집중력이 올 시즌 최고였다고 평가하며 대전에서 펼쳐지는 2차전에서 챔프전 진출을 확정짓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세터 염혜선도 인터뷰에서 챔프전은 꼭 올라가고 싶고 2차전에서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관장은 3월 27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리는 2차전 홈경기에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 챔프전에 직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2차전까지 정관장이 승리한다면 V리그 여자부 역사상 7번째로 3위 팀의 챔프전 진출 사례로 기록되며 또 한 번의 3위 반란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단기전이기 때문에 선수 구성과 심리전, 감독의 준비 상태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이진 감독과 정관장은 누구보다 완벽하게 준비된 팀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키리치와 박은진이 복귀한 지금이야말로 정관장에게 있어 가장 강한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2차전에서도 정관장이 승리해 챔프전 진출 100% 확률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배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게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규 시즌 2위팀 현대건설은 믿을 수 없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정관장에게 셧아웃으로 패하면서 챔피언 결정전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의 주포 모마는 23점을 올렸고 정지윤과 고예림도 공격 성공률이 5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관장에게 완패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싸운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리시브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현대건설의 외형적인 공격 지표는 매우 좋았습니다. 정지윤이 11점, 고예림이 9점. 두 아웃사이드 히터 모두 공격 성공률이 50%가 넘었습니다. 모마는 무려 23점을 올렸고 공격 점유율은 팀 전체의 47%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 공격이면 경기에서 이겨야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셧아웃 패배였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리시브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정관장이 집중적으로 공략한 대상은 정지윤이었습니다. 정지윤은 경기 내내 목적타 서브에 타깃이 되었고 총 34개의 리시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팀 전체 리시브 71개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정지윤의 리시브 효율은 8.82%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하게 세터에게 연결된 리시브는 단 5개에 그쳤고 서브 에이스는 2개나 허용했습니다. 고예림 역시 평소보다 떨어진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리시브 효율은 15.38%. 정지윤과 고예림 모두 흔들리자 세터 김다인의 토스가 불안해졌고 이는 곧 미들블로커 공격 옵션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현대건설의 가장 큰 장점은 양효진과 이다현이라는 리그 최고 수준의 미들블로커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날 두 선수가 올린 합산 득점은 단 7점. 양효진은 블로킹도 서브도 없이 공격 득점 3점에 그쳤고 이다현은 블로킹 3개, 공격 득점은 단 1점이었습니다. 미들블로커가 전혀 살아나지 못한 이유는 리시브가 세터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은 볼이 뜬 후 외곽 공격에만 의존했고 이 과정에서 모마가 혼자 공격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마는 23점을 올리며 분투했지만 블로킹을 무려 6개나 당했고 공격 효율은 25%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1세트와 2세트는 모두 듀스로 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세트 모두 정관장이 가져갔습니다. 1세트 24대25 정지윤의 리시브가 정관장 코트로 넘어갔고 염혜선이 부키리치에게 토스를 연결해 그대로 득점을 하며 정관장이 26대24로 세트를 따냈습니다. 2세트 24대23 상황에서도 고예림의 흔들린 리시브에 정지윤이 토스를 해야 했고 모마의 스파이크는 라인을 벗어나면서 정관장이 또 세트를 챙겼습니다. 두 세트 모두 리시브가 흔들린 결과 세터 김다희는 토스를 시도조차 못했고 결국 점수차는 단 1점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모두 내주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의 아시아쿼터 아웃사이드 히터 위파위입니다. 그녀는 지난달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위파위는 리시브와 수비, 공격까지 모두 뛰어난 균형 잡힌 선수였죠. 그녀가 있었다면 정지윤과 고예림의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었고 현대건설은 더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파위가 빠지면서 정지윤과 고예림 모두 리시브, 공격, 수비를 다 책임져야 했고 결국 체력과 집중력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현대건설은 단두대 매치에 들어갑니다. 여자부 V리그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패한 팀이 챔프전에 진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8전 18패, 승률 0%입니다. 현대건설이 챔프전에 오르기 위해선 대전 원정 2차전, 그리고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3차전까지 두 경기를 모두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리시브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입니다. 고예림, 정지윤 두 선수는 분명히 훌륭한 공격수이지만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보여줘야 팀이 살아납니다. 3월 27일 대전에서 열리는 플레이오프 2차전. 과연 현대건설은 0% 확률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많은 배구 팬들의 관심이 현대건설과 정관장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 배구도사였습니다.